아이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중 키는 부모님들의 큰 관심사인데요. 아이가 또래보다 체구가 작진 않은지 걱정도 많아지죠. 네, 평균 키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보통 한 몸무게도 한 2kg 정도 작고 키도 한 2cm 정도 작은 편이라서 비교적 작은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가 얼마나 더 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클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저도 키가 크고 싶은데 애들만 키가 크니까 좀 속상해요. 키 성장의 첫걸음은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충분히 자랄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4학년 때부터 조금 2차 성징이 약간 제 눈에 약간 다르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게 됐죠. 최근 사춘기가 빨라지는 것도 대표적인 키 성장 방해 요인인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 시기가 짧아집니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왜 이것을 치료해야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연의 상황에 맞게 정상적으로 크게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너무 빨라졌을 때 생기는 병적인 문제나 아이한테 생기는 문제는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 거죠. 특히나 이런 여러 부작용들을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처치를 해내서 부작용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전의 결과로 여겼던 키. 하지만 최근 키 성장의 비밀을 푸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만큼 환경적인 요소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인데요. 키 성장의 황금기, 성장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키 성장의 해법을 찾는다. 한의사 심재원 원장. 승우와 소민이는 또래보다 체구가 작아 부모님의 걱정이 컸습니다. 마른 몸 때문에 성장이 더딘 건 아닌지 궁금했는데요. 아들도 제 영양 때문인지 비염이 조금 있고 해서 코도 많이 막히고 그리고 좀 잘 때 식은땀이 좀 많이 나고 그 음식을 가린다기보다는 편식이 심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먹는 양 자체가 워낙 조금 소량씩 먹는 아이라서 몸도 좀 말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오빠인 승우는 어릴 때부터 폐렴과 잔병 치레가 많았습니다. 소민이는 승우보단 나았지만 코피가 자주 나는 게 걱정이었는데요. 먹는 거에 비해 저희가 보기에는 활동량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조금 피곤해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만성적인 질환이 있거나 식욕부진으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아이는 실제로 성장이 더딘 상태였는데요. 승우의 키는 116cm로 10명 중 두세 번째로 작은 아이였습니다. 소민이의 키는 107cm로 10명 중 세네 번째로 작았죠. 승우는 내원했을 때 전체 아이들 중에서 25%타일에 속하는 아이로서요. 연간 4.5cm 정도 자라는 상황이고 학교를 갔을 때 반에서 자기보다 작은 친구가 1명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는 노건상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아이였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편도도 잘 불고 호흡기 증상도 잘 생기고요. 피곤하고 지치게 활동하면은 오히려 식사량이 더 감소하고 식사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소민이도 오빠보다는 조금 입장이 나았지만 역시 전체 퍼센타일 중에서 35%타일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였습니다. 1년 단위로 평균에서 한 1cm씩 뒤로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왜 생겼을까요? 하고 확인해 봤더니 한의학적으로 반표발리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온도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오빠처럼 피로에 의해서 땀이 나고 이런 경우는 없지만 우리 갱년기 아줌마처럼 위쪽에 상부에 열이 떠서 깝깝해하고 답답해하면 겨울에도 오히려
더위를 타는 그런 정도 수준의 열감을 보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생기게 되면 고열이 많이 나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성장을 방해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6개월의 치료를 통해 근본적으로 노건상과 반표발리증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소화기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을 먹었는데요.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환절기 봄이 시작되면서 깝깝증 많이 느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직은 괜찮으시죠, 그죠? 예. 그럼 한번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선생님 손 한번 줘볼래? 지금 맥상으로 막 열이 난다든지 위로 땀을 되게 많이 흘린다든지 그런 맥은 없습니다. 요즘 좀 짜나요? 요즘 좀 징징거리나요? 이럴 때 공부시키면 막 1등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간 쪽 맥이 흥분돼가지고 이기고 싶어 이런 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생도 이 맥이 나오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자주 싸우는 거. 우리 소민이 선생님 진맥 한번 해볼까? 진맥 한번 해보자. 손 한번 줘보세요. 소민은 지금 맥상으로 열감 맥은 이제 거의 잘 안 보이고요. 그 승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곤상을 치료해주는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 처방을 썼고요. 그래서 소민이도 반표발리증을 치료해주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들의 검사상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의 활성도가 평균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켜주는 한약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해서 치료했습니다. 한약은 처방에 맞춰 원내 탕전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상을 치료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맞춤 약재가 들어가죠. 한방 성장 클리닉에는 약이 두 가지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한약 스타일로 아이들의 건강에 맞춰서 맞춤 스타일의 약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약 성장 물질이라고 불리는 성장 호르몬 및 대퇴골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성장판 활성도를 상승시키는 한약에서 물질을 추출해서 증류하고 발효시킨 한약 성장 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제로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심재원 원장은 연구를 통해 성장에 관한 논문을 냈는데요. 성장인자가 포함된 한약재를 주입한 성장기 쥐가 대조군과 비교해 골 성장판 길이와 대퇴부 길이, 골밀도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한약을 먹게 되면서 아이들이 입맛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배가 고프다,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말을 원래 잘 하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서 이제 먹는 양이나 이런 게 조금 늘어놓았고요. 아이들 한약을 좀 잘 삼킬 수 있게 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다 먹으면서 이제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승우는 처음엔 건강 증세가 좋아지고 이후에 3.4cm가 크며 기간 내 최대 성장폭을 보였습니다. 소민이는 3.8cm가 자라 평균보다 높은 키 성장폭을 보였죠. 태어나서 3년째 이게 1차 급성장기에 해당되고요. 여자아이 같으면 가슴, 남자아이 같으면 고환이 발달되는 그 시기 때부터 2년까지가 2차 급성장기인 사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시기 때 키의 변화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좀 나이가 지나서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성장의 문제가 다른 어떤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있다면 빨리 내원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살인 아이니와 아정이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쌍둥이는 작게 태어나는데요. 아버지의 키도 작은 편이어서 키 성장에 유전적으로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좀 키랑 몸무게가 좀 계속 작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이 쉽게 피곤해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1년에 3.5cm밖에 자라지 못했는데요. 저체중으로 태어난 뒤 성장장애로 이어진 겁니다. 아정이는 98.5cm로 100명 중 3번째로 작은 키에 속했습니다. 아이니도 상태는 똑같았죠. 그냥 쌍둥이로 했을 때도 이제 보통은 체중이 좀 작고 그다음에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란성 쌍둥이로 더 어렵게 태어나다 보니까 아주 몸무게가 작은 상태로 그런 2kg가 채 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났고요. 키도 전체 중에서 3%보다 훨씬 낮은 상태. 그래서 성장 부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장 장애라고 불리는 정도 수준의 키로 태어났습니다. 첫 내원 당시 이미 1차 급성장기는 지난 상태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면 억지로 더 먹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식사 속도가 많이 느리거나 식사량이 적은 문제는 대부분 소화, 흡수계통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소화기를 강화하는 치료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작게 태어난 부분들은 우리가 서서히 만회해 갈 거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은 소화 흡수 기능을 올리는 한약 치료에다가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 활성도를 올리는 이런 한약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해서 치료했습니다. 아정이는 약 6cm가 자라며 이전 성장의 2배 가까운 키 성장을 보였습니다. 아인이도 동일하게 약 6cm가 자라며 한약을 먹는 동안 성장폭이 컸습니다. 단 거나 얘들 이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좀 덜 먹게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애들이 햇빛 보면서 뛰어노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키를 방해하는 좀 원인이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역시 코로나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기 중에 피로가 심해서 학기 중에 키가 덜 자라고 방학 때 키가 오히려 더 많이 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이들의 움직임이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학기 중에 그나마 학교를 가는 중에는 키가 자라고 방학 중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는 키가 거의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낮 동안의 활동을 충분히 담보해서 질이 높은 수면 그리고 오히려 식욕이 땡겨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2차례의 급성장기가 있는데요. 2세 이하에 1번, 사춘기 시기에 나머지 1번이죠. 신우는 2차 급성장기 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2살 아래 둘째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을.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구나,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랑 한 이 정도 차이. 저도 키가 크고 싶은데 애들만 키가 크니까 좀 속상해요. 신우는 134cm로 10명 중 첫 번째로 작은 키였습니다. 그 먹는 양이 좀 작을까요? 네, 먹으면 빨리 많이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배는 안 아프지?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거나. 두통은 있고요. 두통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짜증을 내죠. 검사 결과 반표 발리증이었습니다. 양방의 표현으로 내분비 장애에 해당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장애가 생기고 몸 상부로 열이 과하게 올랐다가 사라져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이 있죠. 둘도 한 요쯤 되겠네. 여긴 아프나? 아프지?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여기가 똑같이 눌렀거든. 딴 데 한번 눌러볼까? 딴 데? 요런 데는 이상하게 여기가 딱 아프지? 이렇게 돼야 네가 이 증상이 맞는 거거든요. 자, 한번 앉아보세요. 요 반표 발리증이라고 한의학적으로 부르는 게 전혀 이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즘 현대적인 표현을 써드린 거예요. 유독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그 균형이 깨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체계가 제일 잘 교란되는 상황은 온도가 많이 변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항상 있으면 그거는 내분비 장애로 병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갑상선이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총각은 질환이 생긴 상태는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다가 없다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그 호르몬 교란이 잘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들은 한의학적으로는 흉혈고반증이라든지 한열왕래증 이런 증상들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해졌을 때 잘 체하거나 복통이 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거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자신 몸에서도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깝깝하고 열이 오르고 답답하고 또 위쪽이 건조해져서 생기는 여러 염증 질환들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 2차 성장기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반표발리증을 치료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려 줄 건데요.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한약도 함께 먹으며 치료할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마음도 또 멋진 육체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멋진 신우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야, 치료 잘 받을 수 있지? 사랑해. 응원할게. 키 클 거야. 파이팅. 올바른 키 성장을 위해선 아이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더불어 남자는 만 11세, 여자는 만 9세 이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약간 많이 허약하고 음식을 많이 편식을 하고요. 아침밥은 거의 이때까지 잘 먹지를 않았어요. 땀 나고 나서 바람 불면 또 엄청 춥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좀 땀이 많았어요. 피곤하거나 잠들 때 과하게 땀을 흘렸는데요. 항상 체온이 오르내려 잔병치레가 많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건우 학생이 만 11세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 한 11세 2개월쯤에 내원을 했는데 남자아이는 만 11세 00개월 이전에 성호르몬이 상승하면 조기성숙이라고 봅니다. 근데 건우는 11세 2개월에 내원했을 때 4개월보다 더 전에 성호르몬이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기성숙 상황으로 판단을 했고 성호르몬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는 성조숙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열량 음식과 유전, 환경 호르몬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죠. 나이에 대한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만으로 11세 이전에 성징이 나타난다고 하면 조기성숙이 되는 거죠.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만으로 9세 이전에 성징이 오는 것인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환이 커지거나 늘어지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슴 몽우리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머리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 성격적으로 많이 예민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기성숙증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여자아이들은 보통 2년에서 2년 반, 남자아이들은 3년에서 3년 반 정도 더 커야 되는데 이 기간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5년, 남자아이들은 2년 내로 사춘기에서 손해보고 사춘기 이후에 손해보고 해서 키가 크는 시간도 거의 2년 정도 짧아지게 되고요. 부모님이 주신 유전적 키보다 5cm 이상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건우는 평균보다 성호르몬이 빠르게 상승하는 성조숙증이었습니다. 현재 키는 평균이지만 성호르몬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남들보다 성장 시기가 짧아질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키와 비교한 예상 키에서 약 5cm 작은 최종 키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호르몬의 속도는 지연시키면서 이 급속 성장기에 키를 최대한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우가 가진 건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노건상이라고 해서 흡수에 비해서 소모가 많아서 항상 몸이 항진되는 스타일의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우군은 그런 노건상에 의해서 키를 방해받는 문제가 첫 번째로 하나 있었고요. 성 호르몬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의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문제도 갖고 있었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줘야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촉진시켜서 성장 호르몬 상승시켜 줘야 키가 클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약을 합쳐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내려갈 때 숨 내쉬고. 오랜 책상 생활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잘못된 자세가 굳어지면 키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을 통해 굽어진 척추와 틀어진 관절을 교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등도 보면은 그때 건우 처음 왔을 때는 여기 훨씬 약간 더 굽어 있었어요. 굽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좋아졌고. 이거는 지금 추나라고 해서 밀추에 당길 날을 쓰는 이제 수기요법입니다.
한의사가 손이나 아니면 이 기구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적절한 자극을 줘서 구조적이나 기능적인 효과를 내는 치료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통증을 위주로 잡아주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이나 아니면 성장 촉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나요법은 성장판과 성장혈을 자극해 원활한 성장 발육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 후에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천천히 내려옵시다. 건우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몸 좋네? 괜찮네. 체형 교정기를 통해 틀어진 자세를 바로잡아 줍니다. 휘어진 다리만 교정돼도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흡수에 비해 소모가 많은 노곤상 증상이 있으면 몸은 항상 과부하 상태인데요. 한약을 꾸준히 먹어 증상을 개선했습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컸으면 좋겠어요. 마사지를 통해 성장 혈자리를 자극하고 다리 근육을 이완해 줍니다. 성장판과 주변 혈자리를 자극하는 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성장세포들이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미세 전기 자극을 주면 성장인자 분비 등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성호르몬의 상승은 줄이고 7cm의 키 성장을 보였습니다. 잘하면 180. 멋지잖아요. 이제는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네가 바라는 대로 180키 도전해가지고 그까지 컸었으면 진짜 좋겠네. 화이팅! 성욱이는 내원 당시 키가 반에서 1등을 할 만큼 큰 아이였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나이에 비해 성숙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죠. 4학년 때부터 조금 2차 성징이 약간 제 눈에 보여서 이 한의원을 이제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해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3학년 때부터 제일 크거나 그 다음으로 됐던 것 같아요. 평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다는 아이. 하지만 1년 전 뼈 나이가 또래보다 빠르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내원 당시 키는 컸지만 성장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내원했을 때는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키가 많이 큰 아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크면은 엄청 키 큰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셨겠지만 내원했을 당시에 이미 지역의 아동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성호르몬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뼈 나이가 15개월 이상 더 빠른 아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상태인 거죠. 사춘기가 끝난 이후에는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굉장히 빠르게 키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호르몬 수치가 증가해 약 6개월이 지나면 사춘기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조숙중 상태였습니다. 최종 키도 아버지와 비교해 5cm 이상 작을 것으로 예상됐죠. 먼저 성호르몬을 억제해 6개월로 예상됐던 2차 급성장기를 15개월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이제 사춘기 시기는 끝났지만 남자아이는 그 이후로도 약 3년 정도 키가 더 클 수 있는데요. 성장판의 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조기성숙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호르몬의 상승을 억제해서 사춘기 기간을 담보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가 되고요. 즉 성호르몬 억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키를 많이 키워야 하기 때문에 성장 치료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13.2cm가 자라 치료 전 성장폭보다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안 작아 보인다는 178까지만. 178? 네. 지금도 너무 착하게 잘 자라줘가지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고 이렇게만 예쁘게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죠. 실제로는 아이들이 너무 성적으로 빨라지게 되면 호르몬은 어른처럼 구는데 정서라든지 사회화 과정들은 아직까지 아이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지금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아이로 대접하지 않고 몸은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대접해서 생기는 다른 불상사들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확인 또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자 병으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임에도 잔병과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았던 승우와 소민이. 키성장 치료를 시행하면서 성장 방해 원인을 알 수 있었는데요. 키가 큰 것뿐 아니라 영양 상태가 좋아져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됐습니다.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애들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고 지금처럼 좀 밝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강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아이의 소중한 성장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 키 성장이 고민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검사를 받아 키 성장 속도를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만큼 우리 아이한테 잘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 자책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키를 방해하는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키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타이밍에 몇 cm 정도 자라고 있어야 정상인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얼른 내원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